네, 두 번째 2차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2차시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뉴턴 역학을 이야기를 했죠. 자, 제2법칙 배우고 있습니다. 자, 제2법칙은 운동 제2법칙 F는 ma인데요. 자, 이 힘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힘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은 앞서서 표현을 조금 했었긴 한데, 자, 뉴턴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앞서서 12 지수가 아니고요. 자, 뉴턴은 자, 무엇이냐면, 자, 기본량이 아니고요. 기본량은 7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자, 이렇게 7가지가 기본량이고요. 뉴턴은 힘의 단위인데 유도량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드는 단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호로 약속을 해서 쓰는 것이죠. 이 뉴턴은 말 그대로 과학자, 이름 뉴턴의 첫 글자에서 가져온 단위입니다. 물론 이제 뉴턴 과학자를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힘의 단위로 쓰입니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이것을 풀어 쓴다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리고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초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가속도의 단위는요, 우리 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위를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자, 교수님이 찾아보고 있어요. 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속도의 단위를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여하튼 이런 조금 불편하죠. 이렇게 풀어쓰기가.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하나로 약속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CGS, 이것은 센티미터 단위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는 표준 단위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을 단위로 표준 단위로 생각하자. 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제3법칙이죠. 자, 그 다음은 제2법칙 했고 제3법칙입니다. 제3법칙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저번 시간에 제2장에서 PPT 자료가 파워포인트 자료가 조금 버벅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92페이지를 소개하면서 마쳤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페이지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3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뉴턴 역학법칙은요, 3가지입니다.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뉴턴 역학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자, 그럼 제3법칙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제3법칙은 또 뭐라고도 하냐면, 작용, 그리고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제3법칙을 이야기하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자, 제3법칙 자, 제3법칙 나와 있죠. 제3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두 물체 사이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서는 같은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뉴턴 제3법칙이라고 하고, 여기 식에서 보면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힘이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물리학은 수학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자, 여러분 그 수학 등식으로 생각한다면, 자, 이게 이퀄 관계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이게 이퀄이냐? 그게 아니고요. 물리학에서는 이 부호란 방향이 반대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학의 부호로 수학처럼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리학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크기가 같아요. 서로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두 개는 크기가 같은 힘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뉴턴 제3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벽을 민다고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느닷없이 왜 벽을 미냐? 그런 오해는 말고요. 자, 이것은 그냥 이 물리학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자,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벽을 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냐면, 자, 벽이 여러분을 민다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그만큼의 힘으로 서로 버텨주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느 한쪽이 더 힘이 크다면 벽이 허물어지던가 하겠죠. 자, 그렇게 크기는 같은데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힘, 이것을 작용 반작용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법칙은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구로 떨어지는 사과. 자, 이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과로 떨어지는 지구. 자, 이 둘 사이에는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은 서로 간에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구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사과라고 합시다. 그럼 둘 사이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건 정상인 것 같은데, 지구로 떨어지는 사과, 이건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사과가 그런데 왜 사과에 지구가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냐? 그렇죠? 그러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구하고 사과는 그 크기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로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구의 움직임이 워낙에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냐? 이 전 우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우주의 모든 물질들, 뭐 태양계, 은하계 다 이런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역학 법칙을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한 분석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제2법칙의 수식을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법칙의 수식은 자, 이거죠. 자, 이 수식인데, 자, 이 수식을 이제 한번 이 수식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문제의 분석을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절로 가보겠어요. 자, 7절로 가면 자, 이 제2법칙을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서 얘기한 힘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그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자, 장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줄이나 막대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자, 이렇게 줄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력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T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중력이 있을 텐데, 자, 중력은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F에 첨자를 써서 그래비티가 작용하는 힘이라 그래서 중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샹들리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력하고 중력이 같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자를 끌고 있는 남성을 보겠습니다. 자, 상자가 이 남성이 잡아당기는 밧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작도를 표현해서 작도법으로 나타내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어요.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물체는 그 무게 때문에 아래로 힘을 작용합니다. 이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이 밑면의 수직으로 이 물체를 떠받치게 되는 힘을 받는데, 이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힘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어떤 힘이 점점점이 있었는데 바로 수직항력이라는 힘입니다. 자, 교수님이 방금 중력을 자, 여기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힘의 종류라고 그랬었는데, 자, 먼저 장력은 기호로 T라고 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력은 FG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자, FG. 자, 첨자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FG, 이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수직항력은
기호로 normal force라 그러는데 첫 글자를 따서 N이라고 합니다. 수직 항력. 자, 이 힘의 종류를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수직 항력 N. 자, 이것은 방향을 갖게 되면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 혹은 FG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성이 이 줄을 잡아당기면서 장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도를 표현을 쓰면 간단하게 이 힘의 표현을 간단히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물체가 이 남성에 의해서 끌려오죠. 그러면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F는 ma로 표현하는데 먼저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보면 자, 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장력이 힘을 작용해서 F는 ma를 x방향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힘의 y 성분을 보면 수직항력하고 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항력하고 중력은 이 상자가 y방향으로 수직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식을 성분으로 나눠서 성분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x성분으로 t분의 m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수직 항력과 중력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뭐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교재를 보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또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이 신호등 예제가 있습니다. 자, 신호등에서 줄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죠. 이렇게 장력이 작용할 때는 축을 나눠서 x축과 y축의 표현을 나눠서 x축은 x축대로 모아서 나눠보고 y축은 y축대로 모아서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각도가 나와 있죠. 이걸 고려해서 코사인 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쓰면 이렇게 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각도 표현이 나와 있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좀 간단한 각도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코사인 사인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물리학은 이 수학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수학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사인 사인. 자, 이렇게 해서요. 내용을 펼쳐 보았습니다. 자, 이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경사면에 차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사면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을 나누면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큰가요? 조금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경사면을 x축, 여기에 수직인 축을 y축이라고 한다면 이 경사면의 수직인 성분을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여러분 교환을 보면 수직항력은 n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여기에 FG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X축 성분, Y축 성분으로 나누면 여기 경사각 세타가 있죠. 자, 이 각도를 고려해서 자, 수직항력에는 mg 코사인 세타가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경사면에 작용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만이 작용을 하는 형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X 성분대로 전개하고 Y 성분대로 전개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Y 성분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0이고요. 자, Y 성분은
이 경사면에 대해서 수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게 Y축입니다. 이게 X축이고요. 자, 이게 Y축, X축. 따라서 이렇게 성분으로 방정식을 기술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 두 식을 조합해서 이 X식을 정리하면 가속도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뭐 조금 그 나머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 예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하고 여러분이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뭔가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는 좀 뭔가가 나를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죠. 반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는 어떤가요? 뭔가 좀 몸이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힘의 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자,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그 에투드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르래입니다. 이렇게 무게가 도르래에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자, 이렇게 서로 이제 M1, M2라는 이제 그 두 개의 물체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움직여 나가면 어떤 그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겠어요.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움직이는 방향이 X성분은 없고 Y성분만 있죠. 자, M1이라는 물체가 있고 M2라는 물체가 있을 때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장력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체가 이렇게 한 줄에 매여 있으므로 작용하는 힘은 장력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한 줄이니까. 뭐 이런 해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문제도 아까 경사면 문제와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물체가 경사면에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각각 M1 물체와 M2 물체 각각에 작용하는 작도법을 그려보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아까 경사면 해석하고 비슷하죠? 우리 경사면 해석 그림 봤었는데 자, 이렇게 경사면에서 이 물체를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똑같은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거 소개를 좀 해보고요. 자, 우리 자 5장에서 자, 이 8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마찰력인데요. 자, 마찰력은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자, 마찰력 한번 보겠습니다. 마찰력. 자, 마찰력은 무엇이냐? 자, 물체가 이렇게 바닥면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작용하게 되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는 프릭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프릭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프릭션에서 이제 그 작용하는 힘, 마찰력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에 하나를 더 표현해 봅시다. 여기 힘의 종류 또 하나. 자, 5장 이제 마지막에 소개되는 힘인데요. 마찰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찰력에 관한
소개는 이제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소개는 2차 시를 마치고요. 3차 시 때 이번 주차 4주차 이제 마지막 3차 시입니다. 마지막 차시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